네,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.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,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그 최병묵 위원께서 발표 준비해 오셨죠? 네,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로 지금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이제 그 최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흘간의 토론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여야 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머리를 맞대고 1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 좀처럼 뭐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토론 과정을 어떻게 보셨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그 총평을 하실지 성 의원께 먼저 들어볼까요? 예, 이게 머리를 맞댄 건 아니고요. 네. 일단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견해를 발표를 하는 식으로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흘 동안 아주 그 절묘하게 딱 100명.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. 그중에 3분의 1이 발언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모을 수가 없는 진행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건데요. 아무튼 전 나름대로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.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좀 국리도 하고 자기 네. 견해를 밝히는구나. 또 현행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. 네. 뭐 좀 고치긴 고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모아서 어떻게든 좀 이제 합의를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 모습들을 오랜만에 지켜봤던 국민들도 좀 흐뭇한 그 표정으로 지켜봤던 것 같고 성 의원께서 이제 감동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, 근데 이제 과정은 감동 받으셨습니까? 아니 잘 보시면 과정은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. 합의 못할 거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화제방이다. 100명이 100가지 의견을 얘기했다. 뭐 이 정도고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걸 정당 뭐 위에 이제 수뇌부들 뭐 회동 이런 걸 통해서 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예측을 했지만 저 합의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하고 네. 그다음에 실제 아마 그냥 현행제도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고치는 선으로 그냥 약간 미봉책 비슷하게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총선 즈음에서 이제 어떤 선거제 이제 안이 도출될지 뭐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볼까요?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어떤 그 결과물 그림이 나온 그 선거구 확정안이 선거제 확정안이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보셨습니까? 네, 아직 그 일정과 관련한 로드맵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. 네. 일단 이번 전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 생각은 전원위원회는 나흘 동안 했으니까 이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네. 좀 더 압축을 한 다음에 6월까지는 좀 합의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생각인데요.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. 일단 정치개혁 특위를 좀 연장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. 이렇게 네. 해서 아직 여야가 그 일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네. 좀 두고 봐야 되고요. 아무튼 뭐 며칠 안에 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거하고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이시죠. 여기서 이제 공론 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. 네. 일단 5,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요. 또 500명씩 시민 참여단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의견을 모아보고 이제 이런 작업이죠. 공론화위원회. 뭐 심층 인터뷰 같은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좀 의견이 바뀔 수가 있어요. 네. 설명을 네. 잘 듣다 보면. 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합의안을 어떻게든 좀 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인 것 같습니다. 19대인가 20대 그 총선을 한 달여 정도 남기고 3월에 선거구
대한 그 확정안이 그때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년 총선 보통 전까지 그렇게 나옵니다. 보통. 내년 총선 전까지도 계속 좀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나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뭐 6월 얘기 나오고 뭐 네. 더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결국 그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거는 직전에 가서 타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직전에 가도 타결이 안 돼서 막 서둘러서 나중에 그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. 이제 왜냐하면 이 모든 합의가 다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역구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거기에서 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뭐 막 그 진짜 마감 뭐 몇 시간 남겨놓고 합의하고 이런 경우도 저희는 많이 봤기 때문에 네. 이게 여기서 무슨 원칙을 합의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뭐 이게 제대로 그러면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예측 불허의 단계가 맞다 이렇게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원 의원의 토론 과정에서 네. 부산의 아마 최인호 의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.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. 화끈하다. 네.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좀 단판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럼 만남 가능성이 있을까요? 없죠. 물론 현재로서는 없죠. 없는데 이제 국회의원 300명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네. 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질문을 이제 짧게 드리고 그 짧은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 정수와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축소할 것이냐, 뭐 확대할 것이냐, 그 안은 그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? 그 뭐 아직 멀었죠. 네. 근데 일단 국민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 지역구 의석을 좀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혹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네. 의원들 세비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반으로 깎고 네. 보좌진도 절반으로 줄일 테니 의석을 뭐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줄 가능성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. 네.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의석수 어떻게? 저는 늘릴 수 없다고 보고요. 네. 그건 이제 국민 여론상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.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있잖아요. 뭐 네.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뭐 세비 좀 줄이고 뭐 이것도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지방자치의원 원래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어요. 그러더니 슬금슬금 다 늘려서 지금 세비 뭐 다 받잖아요. 이것처럼 만약 여기서 줄이고 의원 수 늘리잖아요. 네. 나중에 아마 몇 년 안에 다시 다 과거로 복귀할 겁니다. 다 찾아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이 그런 데에도 저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보고 예상하라고 하면 네. 아마 의원 수 늘리지 못할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뭐 줄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네. 늘리고 지역구를 줄인다?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뭐 거의 지금의 형태로 거의 유지한다고 이제 보시는 그런 저는 말씀이네요.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그 여당 내부 상황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의 이제 언급에 대해서 나는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당 상임 고문에서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. 홍 시장은 이제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약간 그 갈등 양상인 건지 이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?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전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이제 취재원하고 기자로서 아는 사이입니다. 네,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, 것 이분은 같습니다. 네. 평생 그 입으로 뭔가 한 사람이에요. 홍준표 시장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? 김기현 대표도 아마 못 막을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당내 네. 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권이라든가 정강원 목사 관련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다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해촉을 했고요. 네. 국민의힘 당직자들 되고 해석은 기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좀 기분 나빠서 이제 해촉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이 홍준표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2개 정도 썼어요. 그런데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.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. 앞으로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. 이게 천하람 위원장이 또 이제 논평을 했는데 아니 이준석, 나경원, 유승민, 안철수 다 밀어내고 이제 홍준표까지 밀어내면 도대체 우리 당은
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렇게 김기현 지도부를 좀 비판을 했어요. 네. 저 이제 그 천하람 위원장의 비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연포탕이 뭐 연대 포기탕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.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좀 당내 포용력은 좀 발휘할 필요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뭐 저는 뭐 상임고문 해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네. 그 상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. 우리가 기자들이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네. 화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화력. 빅스피커. 빅스피커, 네. 빅마우스라고 우리가 빅마우스. 흔히 얘기하죠. 네. 그런데 그 화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좀 언짢은 게 있고 아니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네. 조금 상대를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네.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꼭 상임 고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또 일정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. 네. 그래서 좀 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구시장을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. 뭐 그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번 일의 발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뭐 징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. 그리고 전광훈 목사 그 지지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어찌 보면 그쪽을 먼저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나서 네.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조치를 했다면 아마 반발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.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공석이던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. 아마 그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사실 뭐 동기인 것 같고 그렇죠. 같은 이제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 중앙윤리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힘 당내에 있었던 뭐 설화, 잇따른 설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니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이제 또 추후에 그 나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법률가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 때 국민의힘 쪽 대리했고요. 또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국회 쪽 네. 그 소송 대리 총괄팀장? 예, 그렇습니다. 네, 네.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. 그런데 이게 정당의 그런 그 중앙윤리위원회 뭐 위원장 이 자리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 자리일까요? 사실은 이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네. 이분이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좀 두고 봐야 되고요. 또 이게 그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가 개입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지 이건 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아니 우선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. 지금 윤리위원장만 지명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구성하려면 저것도 시간이 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의견이 조금 진정될 수도 있어요. 네.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 이런 변수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아마 뜻은 그 김기현 대표하고 사법시험 동기고 연수원까지 동기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의 뜻을 잘 반영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징계라는 게 꼭 뭐 무슨 제명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병징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어차피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태영호 최고위원, 조수진 최고위원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. 네.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뭐 가벼운 징계든 중징계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근데 징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. 네. 전광훈 목사를 뭐라 그럴까요? 좀 일종의 뭐 태극기 부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, 좀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극우 세력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좀 그런 좀 지나친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습니다. 이건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하고 이제 약간 그 별도 차원에서 네. 김기현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번엔 그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민주당한테는 이제 그 내년 그 총선을 1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이제 악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어제 당시 그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송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, 이성만 두 의원 집과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. 두 의원은 현재 그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이야기는 뭐 어느 분부터 좀 들어볼까요? 예. 네,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,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했었죠. 네.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입니다. 그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육성이 나옵니다. 윤관석 의원의 육성도 나오고 강내구 그 협회장의 육성도 나오고 뭐 이정근 전 부총장 육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 근데 그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3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이제 그거는 전체가 그런 네, 거고 전체가. 그 중에 이제 범죄 혐의 있는 걸 좀 추려봤더니 뭐 그게 2,000개가 넘는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꺼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깊고 길게 민주당의 그 리스크 위기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검찰에서 이제 브리핑을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하는 편입니다. 이제 법조 기자들이 그걸 갖고 기사를 쓰는데요. 네. 전체 액수가 뭐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브리핑에서 했고요. 또 이제 봉투도 뭐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, 또 50만 원짜리 봉투 60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. 그래서 꽤 그 혐의 내용이 좀 구체적입니다. 그래서 수사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. 이게 전당대회 경선 때 돈봉투 돌리는 관행은 사실 끊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. 네. 여야 다. 근데 이게 2021년 경선에서 과연 돈봉투를 이렇게 돌렸을까 하나 좀 의심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이 네. 언론하고 이제 약간 인터뷰를 하면서 사무부총장의 어떤 일탈을 자기가 잘 막지 못해서 참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서는 이 사무부총장 개인의 어떤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떨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네.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뭐 이정근 당시 사무부총장의 일탈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군요. 2021년 5월 전당대회니까 이제 2년 지난 시점에서 왜 이제 이걸 들추고 수사를 하느냐. 민주당은 이제 강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.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네.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. 그 검찰의 입장입니다. 뭐 최 위원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. 이정근 게이트 뭐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바로 요 이정근 게이트 총선 딱 1년 남긴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그렇죠.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. 녹음된 겁니다. 녹음. 누구 하나의 진술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 차원에서 꼬리를 자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. 아니 거기에 관서기억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날 뭐 잘 전달했던 메시지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일탈로 과연 이게 그 차단이 될까요?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 봅니다. 네. 총선에는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상자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총선에 어찌 보면 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꼬리를 자르려다가 잘못하면 그 꼬리가 오히려 정말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내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이제 그 상자를 열어봐야 확인을 해봐야 이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. 네.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를 작년에 굉장히 세게 했고요. 또 네. 그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걸 하나? 이제 이런 수사 시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좀 있습니다. 물론 수사하는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.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게 됩니다.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상당히 큰
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토론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성환용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? 예, 그 전원위원회를 했죠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좀 꼭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.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또 거대 양당이 서로 저쪽만 물리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네. 약간 그 사기를 치는 듯한 이런 로또 총선을 또 치러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다당제가 되고 또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는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, 정치 개혁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. 이런 염원을 담아서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뭐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네. 이 녹음 파일은 이제 진술이 아니라 녹음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육성이 등장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네. 물론 동영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이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기획을 2년 전에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을 기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단순히 이 녹음 파일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네. 민주당 녹음 부정으로 돌파 못한다.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, 성환용 한겨레신문 손임 기자 두 분과 함께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 자금 의혹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